자, 모두들 반갑습니다. 지니 인베스트먼트 강태공 전문가입니다. 자, 금일은 에코프로 내부자 거래 분명 대형 호재가 될 겁니다. 라는 내용을 가지고서 방송을 좀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방송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늘 말씀드리는 여러분들의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까지 너무 많은 힘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방송을 좀 시작해 보도록 하겠고요. 자, 그리고 이러한 방송을 찍으면은 또 댓글로서 저를 욕하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강태공 저거 에코프로 세게 물렸구나. 저거 에코프로 들고 있구나.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저는 에코프로라든지 에코프로 BM이라든지 과거부터 여러분들에게 뭐라 했습니까? 이 종목에 대한 미래 가치를 부정하는 게 아니라 어디가 고점이 될지 모르기 때문에 보유자의 영역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오늘 에코프로에 대한 이 방송 역시도 여러분들에게 신규 매수를 하라 라는 내용의 방송이 아니라 보유하신 분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이거를 무조건적인 악재로 볼 것이 아니라 이런 관점에서도 생각해 볼 수도 있다. 그러니까 보유자분들이 보시고서 스스로 대응하는 데 있어서 판단을 하시라라고 이런 방송을 찍는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이슈가 되고 있는 거, 오늘이 아니죠. 어제 이제 이슈가 되면서 많은 분들이 사실상에 지금 답답할 수도 있는 게 뭐라고 합니까? 자, 300% 이상 최근에 급등한 에코프로를 압수수색을 했다라고 합니다. 이 압수수색에 대한 이유는 뭐다?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정황이 포착이 되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자, 그러다 보니 사실상에 이게 보통의 압수수색과 함께 많이들 걱정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고 하면은 에코프로가 애초에 뭐 했어요? 최근에 계속해서 신고가 행진에다가 뭐합니까? 불안한 질주. 그래서 과열, 시장에서 안 그래도 에코프로라든지 에코프로 BM이라든지 이런 에코프로 이런 애들 시리즈가 뭐라고 합니까? 굉장히 고평가되어 있다. 고평가. 기존에는 저평가였다라고 하면은 지금은 연일 신고가를 갈아치우면서 증권가에서도 밸류에이션, 기업 가치가 과도하게 높아졌기 때문에 언제든 이게 차익 매물이 나올 수 있다라고 하면서 사실 방송을 지속적으로 하는 그런 상황이었죠. 자, 그러다 보니 지금 이제 에코프로라는 종목의 차트를 본다 하더라도 저점 대비해서 지금 이제 얼마요? 3,000원 대비해서 본다라고 하면 100배 이상 오른 자리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최근에 이 구간, 최근에 이제 10,000원 정도 대에서 본다고 하더라도 거의 50배 정도는 오른 자리예요. 2020년도부터 해가지고 주가의 상승 랠리를 끌어올렸을 때 보면 50배 정도 오른 자리인데,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이 자리가 개인들도 매수를 하면서도 언제 고점이 될지 모른다라는 판단을 사실을 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런 내부자 정보 거래를 이용한 매매가 나왔다 라고 하니까 굉장히 불안해할 수밖에 없어요. 특히나 지금 에코프로가 여기 3,000원 대비해서는 뭐 100배, 200배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최근 상승폭을 단기간에 놓고 봤을 때는 50배 정도거든요. 근데 이 주식시장에서 50배, 60배 오른다, 이건 사실상에 단기간에 올라가게 된다라고 하면은 거의 100%라고 말하긴 그렇지만 10중 8구 거의 대부분이 작업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죠. 자, 그러다 보니 여러분들이 주식을 오래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오래 하신 분들은 지금 이 에코프로의 사태를 과거에 뭐와 비교를 할 수 있냐고 하면요, 루보 사태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실지 모르겠지만 루보, 과거에 최대 이 주가 작업의 이 최악의 사건이 있었죠. 루보라는 주가가 얼마? 얘네도 1,000원대 초반에 거래되던 게 51,400원까지, 얘네도 50배 이상 올랐습니다. 50배 이상. 뭐로 인해서? 얘네 같은 경우가 지금 과거에 주가 조작으로 인해 가지고, 그래서 뭐 주범이 7년 동안 징역을 받았다라고 하는데, 이 1,600억 해먹고 7년이면 괜찮죠? 어쨌든 주가 조작, 그러니까 과거에 이 50배 이상 오르면서 썬코라는 이름으로 사명까지 변경했으나 결국에 상장 폐지로 넘어간 이 루보 사태와 사실 굉장히 흡사하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만큼 주식시장에서 50배 이상 올라간 종목들이 나온다는 건 힘들거든요. 그래서 사실 개인들이 굉장히 많이 불안해할 수 있는데, 저는 사실 좀 다르게 보고 싶어요. 이게 지금 당장 나와 있는 내용만 본다라고 하면은 루보라는 이 사태와 에코프로라는 지금의 이 기업의 사태는 정확하게 다른 게 뭐냐? 루보는 뭐라 했어요? 주가 조작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대놓고 뭐합니까? 회장이 주가를 조작해요.
그래서 주가 조작 자금 모집에 관여하고 뭐하고 이 그림을 그려가지고 폭탄 돌리기 하면서 주가를 조작한 게 루보란 사태였고, 그러다 보니까 루보는 점화 랠리를 갈 수밖에 없었고, 에코프로는 지금 뭐예요? 정확하게 나온 게 금융 당국이 주가 조작이 아니라 뭐에 대한 거라고요? 내부 정보 주식 거래에 대한 의혹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부 정보. 근데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내부 정보라는 게 뭡니까? 그냥 그 회사에 다니면 임직원에도 누가 되었던 미공개 정보란 거예요. 미공개 정보. 그러니까 주가 조작이랑은 달라요. 주가 조작. 사실 내부자 거래에 대한 이 내부자가 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서 주식을 샀다. 이게 문제가 되거든요. 우리가 뭐 흔히 얘기하는 뭐 선침해가 될 수도 있고 뭐 이런 느낌인 건데, 이게 얘네가 주식을 지금 작업했다가 아니죠. 여러분들도 내가 어떠한 기업에 다니면은 여러분들도 아실 거예요. 우리 회사가 이번 연도에 뭐 한다더라, 내년에 뭐 한다더라, 뭐 상장한다더라, 우리 회사 내년에 뭐 어디 진출한다더라 하면서 회사원들끼리도, 같은 회사원들끼리도 뭐예요? 이거 사봐라. 심지어 뭐 친척들한테도 얘기할 겁니다. 내가 지금 어디 회사 다니고 있는데 이번 연도에 아니면 내년에 우리 회사가 뭐 한대, 너 한번 사봐. 이런 게 사실은 내부자 정보가 되는 거예요. 내부자 정보. 근데 이게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이런 내부자 정보를 이용한 매매를 했다라고 할 만큼의 위치, 그런 위치가 아닌 것 뿐인 거고, 어쨌든 뭡니까? 그 회사의 정보를 가지고서 미리 매수하는 게 뭐다? 내부자 거래라는 거예요. 근데 이 내부자 거래는 정확하게 말하면 뭐다? 자, 내부자 거래라는 거는 여기도 나와 있지만 내부자 거래 특성상 사전 감시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시세 조정, 부당 거래 등 다른 불공정 거래 행위보다 혐의를 입증하는 게 더 어려워 범죄 유행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데, 여기서도 딱 나누는 게 뭡니까? 시세 조정과 다르다는 거죠. 부당 거래와 다르다는 거죠. 다만 불공정 거래 행위는 맞아요. 왜? 다른 사람 공평하지 못하니까. 이 사람은 자기만 알 수 있는 내용을 가지고서 대량의 매수를 해놓을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이게 그래서 불공정한 부분은 맞지만, 그럼에도 어쨌든 뭐예요? 내부자 거래라는 거는 제가 보는 관점은 뭐다? 자, 작업과는 다르다. 작업과는 다르다. 작업이라는 거는 없는 내용을 가지고서 주가를 끌어올려가지고 개인들에게 물량을 넘기는, 피해를 주는 행위가 되는 거고요. 내부자 거래는 뭐야? 내가 여기서 살 걸 그냥 미리 알고 여기서 사놓고 기다리는 거예요. 이걸 내가 끌어올리는 것도 아니고 여기서 내가 물량을 털고 나오는 것도 아니고, 나는 그냥 정보를 미리 알고 있었기 때문에 사놨을 뿐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확하게 말씀드린 내부자 거래와 작업은 다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고, 특히나 이 내부자 거래라는 거는 뭡니까? 사전에 정보를 미리 알았다라는 거죠. 그럼 지금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에코프로는 뭐예요? 에코프로는 2차 전지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으로서 굉장히 큰 상방 시세를 가지고 가잖아요. 그러면은 얘네들이 지금 이 에코프로가 올라가고 있는 이 2차 전지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이 뭐다? 거짓이 아니라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주가를 조작했다라고 하면은 거짓된 정보 가지고 얘네가 주가를 조작했겠구나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지금 에코프로는 뭐다? 거짓된 정보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얘네가 사실상의 내부자 거래를 한 게 맞다라고 하면은 얘네가 보는 이 모든 정보가 뭐다? 확실한 거고, 그게 사실인 거고, 그럼 이게 뭐가 돼요? 이 에코프로의 가치가 사실 맞았다가 되는 거겠죠. 맞았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내부자 거래 이것 때문에 사실 주가는 빠질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 과거에도 뭐 했습니까? 과거에 에코프로가 이번에 이제 내부자 거래가 처음이 아니에요. 에코프로 BM 임원 주식 내부자 거래 혐의 적발 주가 폭락하죠. 그래서 보면은 폭락했는데, 지금도 보면은 뭐예요? 과거에 폭락했던 때가 이때입니다. 이때 폭락하고 다시 2차 전지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으로 끌어올려 버리죠.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도 보는 게 에코프로가 뭐 거래 정지된다, 상장 폐지된다 이런 게 아니라, 하한가 간다 이런 게 아니라 뭡니까? 에코프로 당시 내부자 거래 적발의 파장은 컸습니다. 하루 만에 20% 가까이 급락했고 하한가까지 내몰리고 시총이 2조 6천 증발. 이번 내부자 거래 수사 향방에 따라서 이 같은 일이 재발될 위험이 큰 상황인 셈이죠. 그러니까 뭡니까?
하락이 나올 수는 있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부정 못해요. 근데 얘네가 조사해봤더니 압수수색해봤더니 갑자기 무슨 내부자 거래에서 주가 조작까지 연루된다. 그러면 굉장히 그때부터는 큰 악재가 됩니다. 수사해봤더니 내부자 거래가 아니라 여기 플러스 주가 조작까지. 이거는 그냥 하한가 랠리 가야 되는 거예요. 그건 맞아요. 그건 맞는데 그게 아니라고 하면은 저는 뭐다. 그러니까 얘네가 조사를 했더니 주가 조작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단순한 선침해로서의 뭐가 된다. 내부자 정보를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뭐가 돼요? 내부자 거래가 된다고 하면은 우리는 물어볼 수 있다. 얘가 그러면 진짜 없는 내용이 아니었네? 예를 들면 에코프로가 어디에 투자를 한다? 이게 거짓이 아니었네? 에코프로가 어디를 인수한다? 이게 거짓이 아니었네? 에코프로가 무슨 사업을 또 확장한다? 이게 거짓이 아니었네? 모든 것이 사실이라는 거겠죠. 그거를 다만 뭐 했다? 얘네가 지금 먼저 그 내용을 알고 샀을 뿐이라는 거고. 그래서 저는 오히려 주가 조작과 관련되어 있는 이런 추가적인 수사 방향이 나와주지 않고 내부자 거래가 맞다 라고 끝난다라고 하면은 사실 이게 나쁜 건 맞지만 그냥 쉽게 설명하면 생각하면은 여러분들도 회사 다니면서 야 우리 회사가 뭐 한다더라 이거 지금 매수해봐라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랑 똑같은 거기 때문에 이거를 굳이 엄청난 악재로 받아들이기보다는 단기 하방은 사실 이거는 뭐 어쩔 수 없어요. 이미 너무 고점까지 올라갈 만큼 치고 갔던 종목이 이런 악재가 나온다고 하면 당연히 하방으로 밀리겠죠. 이거는 부정 못합니다. 하방으로 밀리겠죠. 하지만 뭐 과거 루버 사태처럼 점한가 랠리를 달릴 만한 그런 내용은 아니다. 오히려 하방세가 어느 정도 끝나주고 얘네가 뭐 그 내부자 거래를 어떤 걸 보고 내부자 거래라고 하는 건 모르잖아요. 왜? 얘네가 미공개 정보가 어떤 미공개 정보를 이유로 내부자 거래했는지 먼저 선침하고 이런 거 모릅니다.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얘네가 지금 그 어떤 정보 그러니까 이제 나올 거 아니에요. 조사를 하면은 얘네가 어떤 미공개 정보였는지에 따라서 야 그럼 그 미공개 정보 야 그럼 에코프로가 뭐 한다는 거 아니야 야 그럼 더 대박 아니야 하고 다시도 날아갈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지금 사실 에코프로는 신규 접근이 아니라 보유자분들은 이런 관점까지 생각하셔서 대응을 하시면 좋겠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방송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지니 인베스트먼트의 강태공 전문가였고요. 여러분들의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까지 너무 많은 힘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두들 안녕.